병원장님은 통역이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해외 전문가가 저를 직접 지목하고 나서야 그는 사색이 되어 허둥댔습니다. 취임 첫날, 신임 병원장 강태준은 매달 지급되던 제 국제협진 수당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평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치부했습니다. 해외 의료진과 환자 케이스를 논의하는 것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며 영어를 좀 할 줄 아니 병원을 위해 몇 마디 통역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로 수당을 챙기려 하느냐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제 메일함에 들어와 있던 10여 통의 영문 환자 기록을 모두 의료협력팀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사흘 뒤 국가지정 VIP 환자의 합동수술을 위해 해외 최고 수준의 심장수술 전문 의료진이 우리 명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 원장은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대외협력실장 윤서아를 내세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브리핑을 시작한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해외 전문의는 차가운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의학 용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수술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유지민 과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와 직접 환자 상태를 논의해 온 사람은 늘 유 과장이었고 우리는 오직 그녀와만 협력합니다. 대외협력실장 윤서아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강태준 원장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저는 응급실 당직실에 앉아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처치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강태준 원장의 메시지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유지민 과장,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전문가들이 당신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응시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일 뿐 국제협진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유지민, 강태준이 결제 서류처를 책상에 소리나게 내던지며 갓 부임한 신임 원장 특유의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던 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유 과장의 국제협진 수당은 전면 폐지됩니다. 소규모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은 최동석 이사장이 거액의 연봉을 주고 영입한 신임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주요 진료과장들과 핵심 의료진을 소집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저는 그 칼바람이 응급실까지 불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 원장님, 이 수당은 전임 원장님께서 특별 결제로 승인하신 사안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해외 전문가들과의 환자 케이스 논의, 영문 의무 기록 정리, 수술 전후 자료 번역, 그리고 화상 협진 시 동시 통역까지 전담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시 지원 업무가 아닙니다. 강태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전임 원장이 승인했다고 해서 지금도 타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몇 장 넘기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찾은 듯 비웃었습니다. 유 과장의 직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지 국제협력팀 직원이 아닙니다. 영어를 좀 하니 병원을 위해 오가며 몇 마디 번역해주는 것뿐인데 뻔뻔하게 매달 50만 원씩이나 수당을 챙겨가겠다는 겁니까? 옆에 앉아있던 흉부외과 정민호 과장의 안색이 미세하게 굳어졌고 의료협력팀 임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척했습니다. 응급의학과 박진우 과장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5년간 127건의 국제 화상협진, 11건의 해외 의료진 합동수술, 번역 및 소통 오류 발생률 0%. 원장님은 정말로 이게 그저 오가며 몇 마디 번역해준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 과장, 본인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손가락 관절로 책상을 툭툭 쳤습니다. 당신 하나 없다고 우리 병원이 국제협진을 못할 것 같습니까? 그의 뒤에 앉아있던 윤서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전 병원에서부터 데리고 온 대외협력실장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엘리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박진호 과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과장,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원래 이렇게 월권하는 걸 좋아합니까? 응급실이 아주 한가한 모양이네요. 본연의 업무는 다 끝냈나 보군요. 박 과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임 첫날, 저를 본보기로 삼아 병원 내 기강을 잡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실 안에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일 뿐입니다. 확실히 국제협진은 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네요. 강태준의 안색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굴복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 과장이 황급히 저를 쫓아왔습니다. 강태준의 안색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굴복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지민, 아까 왜 몇 마디 더 반박하지 않았어? 유 과장 업무량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병원 사람들 다 아는데. 저는 환자 차트 뭉치를 안고 천천히 응급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원장님은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뒤면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의 리처드 스털링 교수팀이 도착합니다. 박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합동수술은 국가 지정 VIP 환자 건이야. 흉부외과 쪽은 아직도 유 과장이 전문가 측과 소통해 주길 기다리고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원칙은 원칙입니다. 저는 강태준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국제협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응급실 당직실로 돌아온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16통의 메일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12통은 해외 의료진과의 일반적인 화상협진건이었고 나머지 4통은 영국의 세계적인 심장 흉부외과 권위자 리처드 스털링 교수의 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전문 의료진을 이끌고 우리 병원에 와서 VIP 환자의 대동맥궁 치환술을 공동 집도할 예정이었고 지난 5년간 그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수술 전 모든 의무 기록 준비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그는 모호한 표현을 극도로 혐오했으며 대충 이렇다는 식의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혈액 응고 수치, 영상 단층 촬영 결과, 수술 접근 경로,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 B까지 모든 영문 의학 용어는 완벽하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즉시 문서 양식을 열어 수술 전 요약본, 영상 판독 보고서, 마취 위험도 평가 및 우리 병원 측의 질의응답을 취합해 당일 내로 영문 번역본을 회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일은 단 하나, 그 모든 이메일을 의료협력팀으로 포워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0분 뒤, 임 실장이 갓 출력한 영문 차트 뭉치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 과장님, 이 메일들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때 저는 고열 환자의 검사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 실장님, 오늘 아침 강 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국제협진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요. 임 실장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원장님은 그게 유 과장 책임이 아니라고 하신 거지 도와주는 것까지 막으신 건 아니잖습니까? 모레면 스털링 교수팀이 도착합니다. 이 서류들은 오늘 밤 안으로 무조건 회신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와주는 일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의무도 없는 저 하나뿐이게 됩니다. 임 실장 얼굴에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유 과장님, 너무 융통성 없게 굴지 맙시다. 제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상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요. 결국 임 실장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응급실 협진 의뢰서를 들고
입원 병동으로 올라갔을 때 원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가 타서 쉰 듯한 임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의료협력팀에서 번역한 건 흉부외과에서 아무도 못 쓰겠다고 난리입니다. 윤서아 실장님 쪽에서도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털링 교수가 보낸 사통의 메일은 전부 수술 전 논의 사항과 추가 영상 자료입니다. 오늘 밤 회신하지 않으면 내일 수술 전 평가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이 유지민 하나 없다고 안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늘 유 과장이 전담해왔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매서워졌습니다. 그 의사는 그저 응급실 의사일 뿐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몇 번 도와줬다고 자기가 진짜 국제협력팀장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서류 번역은 제가 다른 사람을 당장 구해서 시키겠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2초 정도 더 듣고 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떴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원 전체 사내 메신저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 스털링 교수팀과의 업무 조율은 대외협력실장 윤서아가 총괄합니다. 여기에는 수술 전 자료 번역, 의료진 영접, 그리고 회의 통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윤서아 실장은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유지민 과장은 오늘 중으로 모든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든 국제 협진 업무는 병원 경영진이 통합 관리하며 응급의학과는 월권하여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지가 올라온 지 1분도 안 되어 윤서아가 바로 밑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신임에 감사드립니다. 유 과장님, 관련 자료 전부 제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소영 수간호사가 공지를 읽더니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윤서아가 스털링 교수팀을 맡는다고? 경영학과 나와서 영국 랭귀지 스쿨 1년 다녀온 게 전부인 사람이 흉부외과 수술 전 의무 기록을 번역할 수준이 된다는 거야? 저는 지난 5년간의 이메일 소통 기록, 전문 용어 대조표, 환자 차트 양식, 수술 후경과 관찰 기록지 등을 모두 하나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원장님이 할 수 있다잖아요. 한 수간호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쌤, 진짜 다 넘겨줄 거야? 당연하죠. 저는 USB를 봉투에 넣고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윤서아는 금방 내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응급실에 진동했습니다. 마침 외상 환자가 실려 들어와 바닥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고 간호사들은 카트를 밀며 처치실로 다급하게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응급실은 피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한 수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USB가 든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자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차트 양식, 용어 대조표, 그리고 스털링 교수님의 수술 습관까지 전부 다요. 윤서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 과장님은 응급실 업무에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님, 흉골 절개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네? 정중앙을 절개하는 개용술 말입니다. 심장 수술의 접근 경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죠. 이번 수술 전 논의 문서에만 최소 10번은 등장합니다. 윤서아는 USB를 쥔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체외순환을 의미하는 심폐바이패스는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 과장님, 절 시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 자료는 제가 알아서 연구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모레면 스털링 교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그날 밤 11시.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처치를 막 끝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털링 교수의 어시스턴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유 과장님, 담당자가 왜 바뀐 겁니까? 오늘 전달받은 수술 전 자료는 도저히 참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동맥 박리 분류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체외순환 시간도 이전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유 과장님께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지만 끝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흉부외과 정민호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지민, 윤서아 그 여자가 심폐 바이패스를 심정지로 번역해서 영국 쪽으로 보내버릴 뻔했어. 정 과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문장 그대로 보냈다면 저쪽에서는 우리 환자가 이미 수술대 위에서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고다. 저는 당직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정 과장님, 그 문제는 강 원장님과 상의하셔야죠. 이미 했어. 원장님이 나보고 윤서아한테 한국어 뜻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라더군.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 과장이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지민, 지금 자존심 세우고 화낼 때가 아니잖아. 이 환자는 국가에서 주시하는 VIP 케이스야. 이번 수술에서 절대로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고. 저는 수술복 소매에 튄 핏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외상 환자를 처치하다 튄 피였습니다. 정 과장님, 원장님이 제 수당을 자르고 병원 전체에 제가 월권했다고 공지했을 때 그게 그저 제가 화를 내는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대 근무 인수인계를 막 마쳤을 때 박진우 과장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유지민, 한 번만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몹시 무거웠습니다. 밤새 윤서아 쪽에서는 번역 서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흉부외과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 환자를 위해서라도 제발. 저는 박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강 원장님께서 사내 메신저에 분명히 공지하셨죠. 응급의학과는 국제협진에 월권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그거야 원장님이 홧김에 하신 말씀이고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식적인 책임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과장의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유지민, 언제부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밤낮 없이 국제협진 업무를 도맡아 할 때 제게 열정적이라고 칭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해진 규정대로 행동하겠다니 저를 냉혈한 취급하시는군요. 박 과장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진료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으시면 원장님을 찾아가세요. 원장님이 직접 월권 금지령을 내린 사람한테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날 응급실은 단 1분의 휴식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빴습니다. 열상봉합, 급성 복통,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알코올 중독까지 정신없이 몰아치는 환자들을 처치하다 보니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겨우 당직실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털링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지친 기색이 목소리에 역력했습니다. 지민, 나 방금 수술실에서 나와서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술 전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자료들만으로는 수술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몇 초간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체 왜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지난 5년 동안 양측이 맺어온 협력 협정서에는 수술 전 전문 의료진 간의 모든 소통은 당신이 전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측의 결정이라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짙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건 당신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고 환자에게 숨겨진 진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소통 담당자가 당신이 아니라면 이 수술 나는 집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에게서 메시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유지민 과장, 방금 스털링 교수가 당신과 연락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저는 아주 짧게 답장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이유만 물어보셨습니다. 단 몇 초 뒤 강태준의 답장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주제 파악 똑바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원장실로 직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스털링 교수가 방금 보낸 영문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엄청난 골칫거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유지민, 당신이 외부 전문가와 멋대로 연락해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저는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 원장님, 스털링 교수님이 제게 먼저 전화를 거신 겁니다. 그럼 전화를 거절할 줄도 모릅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그분이 물어보신 건 수술 위험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의사라는 핑계를 댑니까? 강태준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당신 고작 수당 깎인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병원 망신 주려는 속셈 아닙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수당을 자른 것도 원장님이시고 협진 소통 권한을 회수한 것도 원장님이십니다. 윤서아 실장을 임명한 것도 원장님이시고 엉망인 자료를 그대로 보내라 지시한 것도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털링 교수님이 불만을 제기하니 그게 전부 내 탓으로 둔갑하는 겁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나가.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30분 후 병원 전체 메신저에 또다시 새로운 공지가 떴습니다. 응급의학과 유지민 과장은 병원 내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외부 전문가와 비공식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여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유지민 과장에 대해 병원 전체 경고 처분을 내리며 3개월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수간호사가 공지를 보자마자 당직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스털링 교수가 먼저 연락한 게 팩트잖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과급을 깎겠다는 건데?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개월치 성과급이면 대략 600만 원. 거기에 삭감된 국제협진 수당을 합치면 얼추 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딱 2달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맞먹는 금액이네요. 저는 메신저의 공지문을 한참 응시하다가 조용히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한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민쌤, 노동청에 신고 안 할 거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제 징계 결정문에 직접 서명한 그 원장한테 따지기라도 할까요? 스털링 교수가 병원에 도착하던 날 정문 앞에는 환영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동석 이사장, 강태준 원장, 윤서아 실장, 그리고 흉부외과 및 의료협력팀 책임자들이 모두 각 잡힌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 입구를 지나가자 강태준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유지민, 당신이 나설 자리 아니니까 당장 응급실로 돌아가세요. 최동석 이사장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사장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스털링 교수가 한국을 찾을 때마다 그는 늘 나타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뿌리며 우리 병원이 세계 최고의 심장수술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은혜도 모르는 말단 직원을 보는 듯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 과장, 요 며칠 있었던 일은 나도 보고받았소. 그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교수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건 명백히 유 과장의 잘못입니다. 병원에는 병원만의 규율이 있는 법인데 당신 맘대로 행동해서야 쓰겠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해진 줄 알았는지 그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능력 있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무기 삼아 조직을 압박하려 들면 안 되는 법이요. 이번 일은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시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응급실로 가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 한 명을 마저 처치하고 났을 때 한 수간호사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스털링 교수가 차에서 내리자 윤서아가 꽃다발을 안고 다가가더니 미리 준비한 종이를 힐끔거리며 더듬더듬 환영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어 발음은 엉망이었고 강세는 엉뚱한 곳에 찍혔습니다. 흉부외과를 의미하는 영의학 용어 카디오토라식 앞에서 그녀는 3초나 얼어붙었습니다. 스털링 교수의 미간이 갈수록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영어로 그녀의 말을 뚝 끊었습니다. 유지민 과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만큼은 현장에 있던 모두가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상황 파악조차 못한 윤서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 과장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 담당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교수님과 소통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찍고 있던 한 수간호사의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스털링 교수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의학 용어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수술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돌려 최동석 이사장과 강태준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유 과장을 당장 부르십시오. 나는 오직 그녀와만 협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서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뻣뻣한 미소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털링 교수의 어시스턴트가 번역기를 돌려 그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동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곧이어 한 수간호사가 메시지 3통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완전 코미디야. 윤서아 얼굴 허옇게 질린 것 좀 봐. 강태준은 지금 하얗게 질려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두고 봐. 보나마나 쌤한테 무릎 꿇고 빌러올 걸. 아니나 다를까 3분도 채 되지 않아 강태준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유지민 과장. 당장 대회의실로 오세요. 교수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빨리 와서 수술 지연시키지 마세요.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평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일 뿐 국제협진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동석 이사장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 과장, 이쪽으로 좀 와주시오. 병원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훨씬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아침에 제게 능력을 무기 삼아 조직을 압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신 분이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소. 스털링 교수가 당신을 보지 못하면 영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했소. 조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맞춰줄 테니 일단 올라와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원장님이 제 수당을 자르고 성과급을 삭감하고 병원 전체에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누구 한 명 저와 대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협상 카드를 꺼내시는군요. 최 이사장이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과장, 선 넘지 마시오. 병원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제게 불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징계 처분은 이미 내려졌고 성과급도 깎였습니다. 국제협진은 제 업무에서도 제외됐죠.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규정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분 뒤 사내 메신저에 또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유지민 과장에 대한 병원 전체 경고 처분을 취소함. 삭감된 성과급은 전액 환급 처리하며 국제협진 수당을 복구함. 향후 리처드 스털링 교수팀과의 업무 조율은 전적으로 유지민 과장이 전담함. 곧이어 강태준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노려보았지만 통쾌함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굴복한 것뿐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상석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최 이사장과 강태준은 참담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스털링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맞잡으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난 이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 다 가둬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강태준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굳이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내용을 다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술 전 회의가 즉시 재개되었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환자의 영상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대동맥의 석회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술 접근 경로를 변경해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즉각 한국어로 흉부외과 팀에 전달했습니다. 정민호 과장이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접근 경로를 바꾸면 체외순환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스털링 교수에게 통역했고 그의 대답을 들은 뒤 우리 병원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포인트를 덧붙여 질문했습니다. 그럼 수술 후 출혈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상승합니까? 스털링 교수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40분 동안 수술 계획의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그 40분 동안 윤서아는 단 한마디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영문 서류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스털링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의 사람들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유지민 과장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의 흐름을 읽고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며 현장의 의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임상 파트너입니다. 지난 5년간 내가 이 병원과 흔쾌히 협력해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녀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말을 조금 부드럽게 의역하려 했으나 스털링 교수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직접 어시스턴트에게 번역기 앱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AI 음성이 회의실 한가운데로 울려 퍼졌고 모두가 그 뜻을 명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윤서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뒤로 잡혔고 저는 수술 전반에 걸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일찍부터 수술실에 들어가 대기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극도로 난도가 높았습니다. 환자의 대동맥궁 손상 범위는 초기 진단 영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했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수술 중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변경하며 체외순환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단 시간 내에 국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체온을 24도로 낮추고 이 위치를 클램핑하세요. 텐션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 조심하고 인조 혈관 준비하십시오. 2시간 반의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장갑을 벗으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수술을 감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수술대 위가 아니라 언제나 수술대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경과 보고 회의에서 스털링 교수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귀 병원 간의 모든 협력 프로그램은 오직 유지민 과장 또는 유 과장이 직접 검증한 팀원하고만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단 한 글자도 생략하거나 순화하지 않고 직역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이사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암요, 그렇게 해야죠. 강태준은 그 옆에서 극도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이사장이 대규모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 교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민, 언인, 내가 저런 격식 차린 밥자리 질색하는 거 알잖아요. 늘 가던 거기로 갑시다. 늘 가던 곳이란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곰탕집을 말했습니다. 5년 전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를 데리고 가 푹 고아낸 한우 수육과 곰탕을 대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반드시 그 식당에 들러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예약해 두었습니다. 최 이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요? 저는 반만 통역해 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저녁엔 개인적인 선약이 있어 만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강태준의 안색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스털링 교수가 차에 오르기 전 최 이사장이 저를 구석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 과장, 스털링 교수가 저렇게까지 당신만 고집하니 앞으로 국제협진 업무는 계속 당신이 맡아주어야겠소. 강태준이 즉각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그는 윤서아의 등을 떠밀어 제 앞에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유 과장이 윤 실장에게 업무를 좀 가르치세요. 전문 용어부터 교수팀과의 소통 프로세스 전체를 빠짐없이 인수인계하고 교육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일전에 윤 실장님이 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태준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최 이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거들었습니다. 유 과장, 이건 병원 차원의 결정이요. 후진 양성도 결국 유 과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짠 뒤 저를 윤서아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눈시울이 아직도 붉은 윤서아가 불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과장님, 제가 아직 실무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타는 승부욕과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만 손에 익으면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일단 개흉술과 심폐바이패스 용어부터 제대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다시 한번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광화문의 곰탕집에서 스털링 교수는 단번에 제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후임자를 교육하라고 요구했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병원 정치의 추악한 셈법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교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민, 영국으로 옵시다.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통역사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임상 파트너로 합류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수술 전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자격이 있고 국제협진 프로젝트를 총괄할 능력이 있으며 자신만의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병원은 당신을 그저 편리한 소모품으로 취급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저는 손에 쥔 소주잔을 꽉 쥔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행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응급실의 치열함, 내 손을 거쳐간 환자들, 그리고 오랜 세월 몸에 밴 업무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명인대학교 병원에 꽁꽁 묶어두는 굵은 밧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입에 올렸던 후진양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저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오직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저를 치워버리고 자기 사람을 앉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스털링 교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를 원장실로 호출한 강태준의 표정은 살기가 돌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유지민 과장, 지금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동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병원이 당신을 몇 년이나 키워줬는데 나간다면 끝인 줄 압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응급실 의사일 뿐이라고요.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몇 초 뒤 비릿한 냉소를 흘렸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이 30일 동안 당신에게 할당된 업무는 단 하나도 구멍이 나선 안 됩니다. 국제협진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윤서와 교육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는 사직서를 책상에 패대기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만약 인수인계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다면 병원 차원에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사직 증명서 발급, 밀린 성과급 지급, 퇴직금 정산도 모든 내부 감사가 끝난 후에나 결정될 테니 그리 아세요. 명백한 꼬투리 잡기이자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업무 지시 사항과 책임 추궁 기준을 모두 병원 공식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강태준이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뭐? 윤서와 실장 교육에 관한 세부 지시와 징계 기준 말입니다. 공식 문서로 남겨달라는 뜻입니다. 그의 안색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지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규정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낮에는 응급실 당직을 서고 남는 시간마다 스털링 교수팀의 수술 후 경과 관찰 기록을 번역하며 원장의 지시대로 윤서아를 교육했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의 어원을 설명할 때 그녀는 눈을 굴리며 지루해했습니다. 제가 임상적 판단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 줄 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스털링 교수의 미묘한 화법과 이면의 뜻을 설명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역이 통역이지 무슨 학위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유난을 떠시네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이 끝날 때마다 그날 가르친 내용, 그녀의 반응, 전달한 자료를 상세히 기록해 강태준 원장에게 이메일로 참조 발송했습니다. 그녀가 배우든 말든 그건 그녀의 문제였고 제가 원장의 지시를 완벽하게 이행했다는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 월요일 아침 병원 전체 메신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획조정실 명의로 뜬 공지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응급의학과 유지민 과장이 국제협진 업무를 총괄하는 동안 개인적 유용이 의심되는 다수의 영수증 청구 건이 적발됨. 부당 청구 의심 금액은 총 800만 원에 달함. 이에 병원은 즉각 내부 조사를 개시하며 유지민 과장의 사직 절차를 전면 중단함. 한 수간호사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진료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800만 원, 이 인간들 진짜 단체로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 숫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받은 국제협진수당에 삭감당했던 3개월치 성과급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금 일부를 싹 다 합치면 정확히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모조리 강탈해놓고선 도리어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치 중이던 환자의 차트를 마무리한 뒤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재무팀장이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영수증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지민 과장, 이 지출 증빙 서류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맨 위에 있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야간 택시비 45,000원. 거기에는 중복 청구 의심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국 측에 보낼 서류 제본비 8만 원에는 부적격 지출 도장이, 국제 전화요금 15만 원에는 업무 무관 개인 지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어이 짜맞추기 위해 그들은 무려 5년 전 지방 출장 때 탔던 KTX 기차표까지 먼지를 털어내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영수증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강 원장님, 저를 감사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본인이 순순히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일은 조용히 끝날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도 한 가지 조언을 드리죠. 제 영수증을 이렇게 털어서 조작할 정성이시라면 윤서아 실장의 영국 유학 학위증, 그녀의 특채 채용 과정, 그리고 원장님 본인의 업무 추진비 내역도 과연 이런 식의 감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미리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공정함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이메일, 국제전화 통화 내역, 번역 외주 비용, 해외 의료진 접대비, 수술 전 자료 인쇄비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스캔하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은 환자 차트 번호, 해외 전문가팀 명단, 그리고 관련 진료 과장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품위서와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도록 매칭했습니다. 거기에 강태준이 부임 직후 제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결제 서류, 전 병원 대상 경고 공지, 성과급 삭감 통보, 그리고 윤서아에게 인수인계하라고 강요했던 메시지 캡처본까지 모조리 압축 파일로 묶었습니다. 새벽 1시, 스털링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민, 병원에서 당신을 횡령으로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5년간 양측이 주고받은 모든 협력 계약서와 지출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그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수준의 로펌에서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비용 걱정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장문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환자와 병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마스킹 처리한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5년간 국제협진 전담하며 밤낮 없이 굴려지다 수당 삭감당하고 800만 원 횡령범으로 몰린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의 폭로 다음날 아침 제 글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터져나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청을 태그하며 감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강태준이 과거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눈엣가시인 원로 의사들을 쫓아냈다는 내부 고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윤서아의 영국 유학 학위가 사실은 지방어학원의 6개월짜리 랭귀지 코스 수료증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탈탈 털어 폭로했습니다. 정오 무렵 스털링 교수가 연결해준 김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의 파트너 변호사로 의료 분쟁과 기업 갑질 사건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를 모두 검토한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과장님, 병원 측이 제시한 횡령 증거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당 청구액 800만 원이 과장님이 받지 못한 성과급 및 수당의 총합과 일원 단위까지 일치한다는 점 자체가 이 조작극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병원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모든 허위 고발을 철회하고 사직 절차를 정상화하며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불응할 경우
곧바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오후 3시 법무법인의 살벌한 내용 증명이 병원장실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500만 파운드, 약 85억 원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 협약 파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장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제가 아니라 스털링 교수 측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병원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인 유지민 과장의 정상적인 퇴사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형 임상 프로젝트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논리였습니다. 10분 뒤 한 수간호사가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동석 이사장이 지금 원장실 문 부수고 들어갔어. 안에서 쌍욕하고 난리 났어. 방금 85억 배상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 저는 화면을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스털링 교수는 이 사태를 우리 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던 다른 해외 병원 전문의들에게도 모조리 공유했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미국, 독일, 일본의 저명한 의료팀 3곳이 줄줄이 우리 병원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습니다. 유지민 과장의 사직 및 부당 징계 이슈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귀병원과의 모든 학술 교류 및 합동 수술 일정을 무기한 중단함. 이쯤 되자 최동석 이사장도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그는 윤서아를 응급실로 보내 저를 호출했습니다. 제 앞에 선 윤서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그녀를 곁눈질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기가 눌려 결국 쥐어짜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이사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한가운데에는 85억짜리 내용 증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유 과장, 블라인드에 글 올린 거 당신 짓이지?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친 듯 미간을 강하게 주물렀습니다. 이를 이렇게까지 키워놓으면 우리 명인대학교 병원 체면이 뭐가 되겠소. 스털링 교수는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다른 해외 병원들도 줄줄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하라는 거요?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이사장님, 저한테 800만 원짜리 횡령범 프레임을 씌우실 때 그 일이 어떻게 수습될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병원 전체에 공개 처형을 당할 때 이사장님은 저더러 규율을 모른다고 하셨죠. 제 성과급이 날아갔을 때 뼈저린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이 뒤집히고 병원이 코너에 몰리니까 제가 병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탓하십니까?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은 건 제가 아닙니다. 윤서아의 알량한 타이틀을 지켜주기 위해, 강태준의 얄팍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저의 억울한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이사장님과 경영진이 스스로 병원의 명예를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최 이사장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른 뒤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조건이 뭐요? 간단합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규정대로 제 사직서 수리하십시오. 저에 대한 모든 허위 고발과 징계를 공식 철회하고 미지급된 성과급과 수당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정산해서 입금하십시오. 그리고 제 경력 증명서에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준과 윤서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최 이사장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사장인 한참 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소. 그날 밤 자정, 명인대학교 병원은 홈페이지와 사내 인트라넷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유지민 과장에 대한 재무감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사직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며
삭감되었던 성과급과 국제협진 수당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강태준의 과거 행적을 이잡듯 뒤졌고 그가 이전 병원에서도 이와 똑같은 비열한 수법으로 능력 있는 의사들을 쫓아내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윤서아의 영국 유학 실체가 지방어학원 수료증이라는 사실은 기사화까지 되었으며 강태준이 특별 채용이라는 명목하에 그녀를 낙하산으로 꽂아 넣었다는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윤서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은 스털링 교수가 입국하던 날 찍힌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뻣뻣하게 웃으며 국어책 읽듯이 is not here, I am in charge. She is not here, I am in charge. 라며 더듬거리는 모습은 명인대병원 카디오토라식녀라는 제목의 밈으로 편집되어 단 며칠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사흘 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강태준은 감사조사 명목으로 직위 해제되었고 윤서아는 당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최동석 이사장은 뉴스에 직접 출연해 고개를 숙이며 병원 경영진의 심각한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속 시원한 뉴스가 병원에 퍼질 무렵 저는 당직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수간호사가 종이 상자에 전공 서적을 담아주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지민쌤, 진짜 가는 거야? 쌤 없으면 나 이제 누구랑 일해? 저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쪽에서 자리 꽉 잡으면 수쌤부터 제일 먼저 스카우트 할 테니까 기다려요. 한 수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픽 웃었습니다. 진짜죠? 나중에 딴소리하면 가만 안 둬요. 종이 상자를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끝에 박진호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할 말이 아주 많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유지민, 그날 내가 환자 목숨을 핑계로 널 압박하려 했던 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님, 환자는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볼모가 아닙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병원 정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5년 전 제가 스털링 교수의 팀으로부터 첫 이메일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겁이 조금 더 없는 풋내기 응급실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일개 대학병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사이에 완벽한 협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라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번역하고 용어를 맞추며 그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 제 노력은 그저 영어를 조만이 오가며 몇 마디 번역해주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나고 경고했던 다리가 박살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다리 따위는 없으며 누군가 피땀 흘려 벽돌을 쌓아 올렸기에 그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에 도착한 저는 스털링 교수의 팀에 정식으로 합류하여 1년간의 집중 임상 관찰과 심화 펠로우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통역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회의의 핵심 멤버로 저를 참여시켰고 수술 리스크 분석 보고서 작성을 전담시켰으며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 대회마다 저를 대동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열린 학회 리셉션에서 현지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털링 교수의 통역을 맡고 계신 분입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스털링 교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제 최고의 임상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책상을 쾅 내리치며 당신은 그저 응급실 의사일 뿐이야 라고 소리치던 강태준의 비열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멍청한 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무대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저만의 의료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는 해외 최고 권위의 의료진과
국내 VIP 환자 및 대형 병원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국제 협진 플랫폼 구축, 전문 의료 통역 제공, 그리고 글로벌 임상 의사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털링 교수가 가장 먼저 전속 협력 계약서에 서명해 주었고, 과거 저와 일했던 미국과 독일의 의료팀들도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물론 약속대로 한소영 수간호사도 파격적인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출근 첫날, 사무실 입구에 걸린 세련된 명패를 보며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유지민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저는 웃으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놀리지 말고 당장 해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도와주세요. 그녀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한다고? 그 안에는 의사별 수술 습관, 선호하는 마취 유도 방식, 극도로 혐오하는 모호한 표현들, 시차에 따른 최적의 회의 시간, 즐겨 쓰는 차트 양식, 심지어 수술 후 경과 관찰 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핵심 지표들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이걸 제 머릿속에 다 우겨넣고 혼자 감당하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했죠. 이제는 이 데이터를 100% 시스템화할 겁니다. 이대는 돼서 그게 우리 회사의 자산이니까요. 회사 설립 6개월 차, 지방의 한 3차 병원과 대형 수술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저는 누군가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름하고 구겨진 양복을 입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제약회사 신약 브로슈어가 잔뜩 들려 있었고, 그는 방금 전까지 젊은 레지던트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며 약을 팔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강태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들고 있던 브로슈어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유지민 과장. 그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몇 초간의 비참한 정적 끝에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5년 전 그 일은 내가 다 잘못했소.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제약회사 팸플릿과 그의 굽은 어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슴속엔 통쾌함도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다 지난 일입니다. 2번 다시 입에 올릴 가치도 없군요. 강태준 씨. 그의 낯빛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한수간호사에게 전해들은 후일담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스털링 교수를 필두로 글로벌 의료진들이 줄줄이 협력 계약을 파기하면서 명인대학교 병원의 핵심 수익원이었던 VIP 국제진료센터는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수익률이 곤두박질치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의 에이스급 교수들마저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경쟁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최동석 이사장은 적자를 메우려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모펀드에 병원 경영권을 넘기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해야만 했습니다. 권고사직당한 윤서아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돈으로 작은 옷가게를 차렸지만 파리만 날리다 반년 만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저를 회유하려 했던 박진우 과장은 징계는 피했지만 병원 내 입지가 완전히 좁아져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어떤 주요 직책도 맡지 못한 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똑같은 무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2년 뒤 제 회사는 업계 1위로 우뚝 섰습니다. 30명이 넘는 전문 직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 20여 명의 톱클래스 의료진과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이 앞다투어 저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술실 구석에 서서 땀을 쥐며 통역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시간의 대부분을 젊은 의사들과 전문 의료 통역사들을 교육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의료 통역은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수술대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언어로 치환해내는 가장 고결한 작업입니다. 어느 날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매뉴얼을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문득 5년 전 영어를 좀 하니 오가며 몇 마디 번역해주는 것이라며 저를 깎아내리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떠올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피곤하죠.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찮다고 한 번 덜 꼼꼼해지면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수술대 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현역에서 은퇴한 스털링 교수가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그날 저와 한수 간호사는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쳐다보며 수다를 떨던 중 한수 간호사가 갑자기 제 팔꿈치를 툭툭 쳤습니다. 대표님, 저기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병원 최동석 이사장 아니야? 그녀가 가리킨 곳을 돌아보니 정말 그였습니다. 무리한 연대보증과 횡령수사로 전 재산을 압류당한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낡고 후줄근한 기성복을 입고 한 손에는 달아빠진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늙고 초라해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국장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망설이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 대표님. 그는 제 새로운 직함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전 이사장님. 그는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어색하게 비벼댔습니다. 유 대표 회사 기세가 대단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소. 혹시 자네 회사에 남는 자리라도 없나 해서. 나도 이제 늙어서 벌어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말이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5년 전 병원 로비에서 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능력을 무기 삼아 조직을 압박하려 들면 안 되는 법이오라고 훈계하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그 권력자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제 앞에는 일자리를 구걸하는 초라한 늙은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롱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최 선생님, 저는 그의 이사장 호칭을 단호하게 떼어버렸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쓸쓸히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 제가 고개를 돌리자 스털링 교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양팔을 벌린 채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수간호사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고 저 역시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에 붐비는 인파 속에서 저는 문득 5년 전 응급실 당직실에 홀로 앉아 쏟아지는 부당함과 싸워야 했던 그 풋내기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고작 몇 마디 통역해주는 것이라는 무례한 폭력에 숨막혀 하던 그녀는 마침내 그 어둡고 좁은 터널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 눈부신 빛 속으로 온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그들은 매달 지급되던 50만 원의 수당을 빼앗으면 자신들이 제 밥줄을 쥐고 흔드는 지배자임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제 진짜 무기는 고작 50만 원짜리 푼돈이 아니라 제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스스로 쌓아 올린 지독한 전문성과 실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가장 치열한 밑바닥에서 시작해 온갖 갑질과 멸시를 견뎌내고 결국 제 손으로 판을 엎고 새롭게 저만의 성을 쌓아 올린 사람으로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썩어 빠진 조직이 하사하는 직함이나 알량한 월급 봉투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수당을 자르고 제 직책을 빼앗을 순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축적된 본질적인 역량만큼은 결코 압류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멍청한 실수는 자신의 선의를 기꺼이 베풀었다가 그것이 어느새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남들의 권리로 둔갑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10번을 완벽하게 해내면 당연한 본분이라며 입을 싹 닫고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생기면 규정과 절차를 들먹이며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이 조직의 얄팍한 생리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깎아내리는 자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논쟁을 거부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생존 법칙입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자들과 입씨름하며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규정대로 움직이고 모든 것을 철저한 증거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치명적인 시스템의 공백이라는 현실의 찬물을 그들의 뒤통수에 시원하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병원이든 회사든 누군가 대의명분이나 가짜 도덕성을 들먹이며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양 삼아 다른 무능한 자의 밥그릇을 챙겨주려 할 때 당신이 보여주는 단호한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당신만의 가장 숭고하고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그러니 후진 양성이라는 위선적인 명목 아래 당신을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려 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일한 둥지를 과감히 부수고 나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려 완성한 그 견고한 다리는 썩은 조직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온전히 당신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쓰레기 같은 곳을 떠나 새로운 무대에 섰을 때 그 가치는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봐주는 곳에서 화려하게 만개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한 그 험난했던 길은 결국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거대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력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갑옷이니까요.